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건강클리닉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불청객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폭염과 폭우가 반복이 되면서 모기 개체 수가 예년보다 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경기도 또 강원 지역에서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5배나 급증했다고 하고요. 우리 지역 경남에서는 일본 내염 매개 모기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야외 활동할 때 진한 향수 또 화장품 쓰는 분들이 계신데요. 모기가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해 주셔야겠고 또 집안의 방충망도 뚫린 데 없는지 평소에 체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성인들 역시나 예방접종은 필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꼭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MBC 건강클리닉 주치의 선생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립암센터 뇌척수종양클리닉 전문의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연수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된 분이라고 합니다.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신경외과 교수 김영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 어떤 겁니까?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뇌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진료실에서 머리에 종양이 생겼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시고 슬퍼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최근 워낙 많은 그 치료 기법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예. 뇌종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두려움 가지시지 않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바로 뇌종양입니다. 보통 뇌종양 드라마에서 들어봐도 그리고 흔히 들어봐도 거의 죽을 병 걸린 것처럼 듣게 되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김영준 교수님께서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키워드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엠박스를 검색하시면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고요. 실시간 댓글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샵 2244 문자 참여 번호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문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번호, 지역번호 0559요.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뇌종양 3가지 키워드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뇌종양. 무조건 두려워하지는 말자입니다. 자, 실제로 뇌종양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질환이 될 텐데 특히나 이 뇌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남녀노소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기관이 바로 뇌이기 때문에 뇌종양 두렵게 들리는데 일단 우리 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뇌는 이제 성인 기준으로 하면 이제 1.3에서 한 1.5kg 정도 되거든요. 예. 우리가 속이 꽉 찬 양배추 무게 정도 하나.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예.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모양은 우리 좀 호두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네, 호두 표면에 보면 주름이 있고 이렇게 울룩불룩 하잖아요. 그래서 호두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뇌는 우리 몸 안에서 소비되어지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고 뇌는 우리 두개골이라고 하는 딱딱한 공간 안에 물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꽉 채워져 있는데 그 물 속에 뇌가 둥둥 띄어져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속에서 물로 이렇게 먼저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뇌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막들이 있어요. 뇌척수막 그리고 두개골 그리고 피부 이렇게 여러 개의 층으로 뇌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기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뇌는 동물하고 구분되어지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들이 뇌에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거나 기억을 한다든지 동물이 할 수 없는 말을 한다든지 계산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동물하고 구분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들이 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 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뒤로 자빠졌을 때 머리 다쳤냐 이걸 가장 많이 묻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머리, 그 안에 뇌인데 뇌의 종양이라고 하니까 무서워하는 거는 당연하게도 들립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데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은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과거에는 사실 뇌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했다고 그러면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아남은 절반도
반신불수가 되거나 이렇게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겼던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충분히 지금도 어른들은 그렇게 인식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뇌 종양이 생겼으면 당연히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들이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머리에 종양이 생겼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연히 발견되어져서 크기가 작고 별다른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 필요 없이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조직 검사만을 통해 가지고 세포학적 진단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뇌종양이 생겼으면 수술을 받아야 된다. 꼭 그렇지 않다. 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환자가 찾아가면 이렇게 선생님께서 인자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생존율, 이 수치로 제시를 하셔야 더 안심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생존율? 이제 뇌종양은 양성 뇌종양과 악성 뇌종양에 따라서 이제 생존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양성 뇌종양은 사실은 생명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아주 드문 경우로 양성 뇌종양이라 하더라도 아주 크기가 커가지고 뇌 안을 꽉 채워서 뭐 동공이 열린 상태로 그러니까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성 뇌종양은 치료를 잘 받으시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악성 종양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진단을 받으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생존 기간 동안 충분히 삶의 질을 연장시킬 수 있고 그리고 생존 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종양이 생겼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아니다. 잘 치료를 받으시면 생존율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확인이 되는 순간 바로 사망으로 이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두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뭐 수술, 치료 없이 경과만 관찰한다든지 뭐 이런 지켜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까? 요즘 워낙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 검진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증상이 없이 건강 검진을 했는데 우연히 머리에서 혹이 발견됐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겁에 질린 채 진료실에 들어와서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증상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된 양성 종양은 대부분 경우는 그냥 정기적으로 MRI 사진을 찍어가면서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가장 우리나라에 흔한 대표적인 양성 뇌종양이 이제 뇌수막종이라고 하는 종양이 있는데 이 종양 같은 경우는 크기가 1.5cm 이하인 경우에는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5cm에서 2.5cm 사이에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MRI를 찍어보시면 되고요. 2.5cm 이상 아주 큰 경우에만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 뇌종양 증상이 없이 적은 경우에 발견된 경우에서는 정기적으로 관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악성과 그리고 또 양성으로도 우리가 좀 지켜보고 접근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종양이 생기면 저희가 뇌종양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부위만 다 대볼게요. 뭐 정수리, 관자놀이 쪽만 생기는 거 아닐 거지 않습니까? 뇌에 생기는 부위마다 또 종양이 다르게 위치할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양상도 다르고 분류도 다르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뇌종양이라고 하면 두개골을 포함해서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구조물 어디든 생긴 것을 다 뇌종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구성하고 있는 뇌세포에 생긴 것뿐만 아니라 뇌막 그리고 뇌의 부속 기관들 신경에 생긴 경우 그리고 뇌하수체 같은 경우도 뇌의 부속 구조물이 되거든요. 이런 거 생긴 경우 똑같이 뇌종양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두개골에 생긴 종양도 뇌종양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치료하는 입장에서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분은 축내성 종양과 축외성 종양이라는 구분이 있는데요. 이 축이라고 하는 거는 뇌와 척수를 연결시키는 큰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와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만들어진 종양을 축내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축내성 종양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계가 없어요. 정상적인 뇌랑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자라나게 되면 정상적인 뇌를 갉아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있어서는 종양을 제거하고 나더라도
가해가 먹혀진 부분의 뇌 기능은 돌아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네요. 예. 예. 하지만 축 외성 종양은 금방 말씀드렸던 뇌와 척수의 중요한 그 축을 벗어나 있는 구조물에 생긴 종양이거든요. 예. 뇌수막종, 뭐 뇌하수의 종양 이런 경우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계가 또렷해요, 저렇게.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서 저런 종양들은 정상적인 뇌를 이렇게 누르면서 자랍니다. 예. 저런 경우에 종양을 제거하고 나면 눌러졌던 부분 뇌가 펴지면서 기능이 대부분 돌아오게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료원 입장에서는 축 내에 생긴 종양이냐 축 외에 생긴 종양에 따라서 치료 방침, 예후 그리고 치료 과정들이 모두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 이제 보이는 라디오 엠박스 통해서 사진 보신 분들은 축내성 이 사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쾌하게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뇌종양 합니다만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왜 생기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원인을 저희가 뇌종양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치료도 아주 쉽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원인을 알면 예방도 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아직까지 뇌종양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밝혀져 있는 원인이 없습니다. 아, 그것도 마음에 안 드네요. 예.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추정해 보기로는 반복적인 두부 외상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리가 두꺼워지면서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 그다음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앱스텐바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 감염되면 임파선암이 잘 생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벤젠과 같은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지게 되는 경우에도 뭐 신경 교종이라든지 악성 뇌종양이 많이 생기는 거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런 뇌종양 보통 이제 무서운 질환들 특히 뭐 뇌종양도 이름부터 무섭습니다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또 이런 겁니다. 이거 유전성이 있는 건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하거든요. 답을 네. 해주신다면요. 이제 진료실에서 아버지가 뇌종양이 생겼으니 저한테도 뇌종양이 생길 수 있나요? 이렇게 보통 물어보시는 게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런 유전 방식이랑 의학에서 얘기하는 유전학적인 원인이라는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두 개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생긴 뇌종양이 자식에게 생길 뇌종양이 유전이 된다.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물론 연구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5% 정도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원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다른 유전학적인 변화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물론 이제 뭐 몇 가지 대표적인 종양들이 신경 초종이라고 하는 종양들이 있는데 신경 섬유종 이런 신경 섬유종과 같은 종양들은 이제 자식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커다란 원칙은 뇌종양과 몸 안에 다른 종양, 그래서 폐암이나 대장암이나 간암이 같이 생긴 경우, 한 명의 몸 안에서 두 가지 암종이 같이 생긴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분들한테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그래서. 거는 여러분 모두 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위험하게 들리는 질환 살펴보면은 조기에 발견하면 다 뭐 치료 가능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뇌종양은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까? 조기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뇌종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뇌종양을 의심한다라고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예. 연결되는 증상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는 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뇌종양이 생겨서 오는 환자들을 역추적해서 볼 때는 두통이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통만 있는 경우보다는 두통이랑 다른 신경적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간혹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어떤 경우에 병원을 가야 되니 이렇게 저하고 물어보면은 예. 두통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그다음에 한 번씩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그런 신경적 증상이 한 번 나타났을 때는 괜찮은데 네. 두 번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라. 예. 라고 보통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보통 이제 시력 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 두통은 기본으로 하고요. 예, 이러면 뇌종양의 증상일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매번 저희가 강조해드리고 있고 증상이 이제 요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김양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엠박스 검색하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또 실시간 댓글로 여러분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샵 2244 문자 참여 번호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지역번호 055-250-5100번, 250-5200번 전화 주시면 김영준 교수님께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뇌종양이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키워드는요. 뇌종양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앞서 첫 번째 키워드 내용을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강조했던 그 부분인데요. 뇌종양 대표적인 증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짚어주신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 이제 제가 뇌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두개골이라고 하는 딱딱한 구조물 안에 뇌가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속에 뭔가가 생겨서 새로운 것이 생기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뇌압 상승에 의한 두통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뇌압이 상승되어지게 되면은 그 시신경 같은 것들이 눌러지게 돼서 눈이 좀 침침해진다든지, 예. 그리고 뇌압이 올라가게 되면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증상들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두통 이외에 동반되어지는 시야 흐림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련, 어지러움증, 팔다리 힘이 빠지는 위압감들이 있는 경우에는 예. 꼭 뇌종양이 아니더라도 뇌에 병이 생겼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강력하게 생각할 수 있는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통 말씀해주고 계신데 지나가다가 두통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아마 다 들 겁니다. 그런데 뇌종양과 관련된 두통이 있을 것이고 단순히 뭐 우리 현대인들, 직장인들 스트레스성 두통 많지 않습니까? 뭐 구분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다른 양상이 있습니까? 이제 뇌압이 상승되어져서 나타나는 두통들은 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예. 주로 아침에 구역질을 많이 동반합니다. 머리가 구역질. 아프면서 예. 구역질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하다가 구역질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뇌압이 상승되어진 경우는 가만히 있다가 폭포수처럼 팍 이렇게 뿜어내는 구토 양식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구토할 때 보통 우리가 알잖아요. 야, 이거 그렇죠. 지금 토하겠다. 근데 네, 그게 네. 아니라 그냥 나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분출형 구토라고 예. 그러고요. 그런 두통이 그런 그 구토가 아침 시간에 두통과 같이 있으면 아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예. 것들은 뇌압 상승을 나타내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 두통들은 좀 쉬고 나면,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두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뇌압이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뇌압이 상승되어 있으면 자는 기간 동안에 우리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뇌압을 오히려 더 상승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깬다든지, 아니면 아침 시간에 유달시 심해지는 두통을 동반되어진 경우에는 일반 두통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타이레놀 흔히 뭐 이런 두통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근데 이 종양 때문에 생긴 뇌압 상승에 의한 두통은 일반 진통제에 잘 듣지 않습니다. 예, 그런 증상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코로나19 저는 한 번도 확진된 적이 없는데 걸리면은 물어보지 않습니까? 야, 이거 코로나19 맞냐 하면 대부분 코로나19 걸리면 본인이 안다고. 처음 걸려봐도 이거는 코로나 걸렸다. 그런 것처럼 두통 걸렸다, 두통이 있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주관적일 것 같아요. 예, 두통에 대한 기준이. 그런데 이 뇌종양 관련 두통은 선생님께서 완전히 다름을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MBC 건강클리닉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광고 들을 시간이 돼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엠박스는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유튜브 엠박스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광고가 1분 50초이기 때문에 1분 45초 정도 저희가 좀 편안하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질문이 제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미래님께서 머리 큰 사람 보고 용량이 많다고 농담을 하는데 근거 있는 말입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때만 제가 물어볼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뇌의 용량과 두개골의 크기는 만 4세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커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커진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가 크다고 얘기할 때는 두상이 큰 게 아니라 얼굴이 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뇌 크기와는 상관없고요. 얼굴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두통 얘기하니까 편두통도 관계가 있냐고 하셨는데. 이제 편두통은 일반 두통이 생기는 기전과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다르고 편두통은 대부분 전조 증상을 동반하고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 중이랑 관계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떤 특정 음식들, 카페인이 많이 들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두통을 잘 유발시키는 음식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커피 많이 마시는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군요. 그리고 이제 유제품, 피자나 피자. 뭐 햄버거 같은 그리고 탄산음료 드시는 분들이 그런 카페인 성분 때문에 두통이 잘 유발되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편두통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음식만 조금 조절하셔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식단 관리도 하시고 앞서 이 질문해주신 분이 그 내 크기 질문해주신 분과 동일한 분이거든요. 이런 거 많이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얼굴에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라디오로 돌아가서 보이는 라디오와 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건강클리닉 김영준 교수님과 함께 뇌종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두통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통과는 차원이 다른 두통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구토, 구역질, 손발 저림, 시야 흐림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뇌종양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증상 중에 경련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경련 또 발작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용어를 뇌전증이라고 하는 뇌전증. 이런 단어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보는 교과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시기에 최초로 발생한 뇌전증인 경우에 반드시 뇌종양을 의심하라라는 문장이 나와 있거든요. 소아 시기에는 이제 열성 경련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경련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소아의 경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른이 돼서 최초로 자기 인생의 경련을 경험했다 그러면 반드시 뇌종양을 생각하시고 영상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뇌종양 환자들이 최초 진단받고 그리고 치료 과정 중에 한 30에서 50% 정도는 뇌전증을 다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됩니다. 뇌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뇌전증을 좀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리고 뇌전증이 임상 경과 중에서 뇌전증 없이 잘 조절되고 있던 뇌종양 환자가 갑자기 뇌전증이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그 뇌종양이 재발을 했거나 지금 치료하고 있는 데서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강력하게 예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뇌전증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는데 앞서 그 두통에 이어서 시력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증상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깜깜해지는 겁니까?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두개골이라고 한정된 공간 안에 덩어리가 생겨서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서 시신경이 이게 눌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유두부종이라고 해서 안저 검사에서 보면은 앞이 흐려지게 됩니다. 흐려지는 패턴으로 보이면서 두통이 나타나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그냥 눈이 나빠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앞을 쳐다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바깥이 가려지는 상황들,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뇌에서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시신경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시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이런 특징적인 시야 결손의 증상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이드 밀러가 잘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걸어가다가 자꾸 사람하고 부딪힙니다. 바깥이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문을 들어가다가 문에 자꾸 부딪힌다. 요즘 왜 내가 자꾸 사람이랑 부딪히지? 그리고 좀 눈이 뿌연 느낌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노안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목을요. 자, 이 가운데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해서 제가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사님 옆에 교수님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라디오를 잘 듣는 편인데요. 오늘도 저 라디오 듣는 중에 뇌종양에 대해서 말씀하셔갖고 저하고 좀 혹시 관련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갖고 제가 전화 드리는데요. 제가 8, 9년 전에 그 종합검사하니까 이렇게 뇌종양이라 하면서 암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서울 가가지고 물려가도 없이 암이라 하니까 너무 놀래서 가갖고 이제 수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 수술은 아니고 레이저로 감마 나이프라든가 좀 잊어먹었네요. 그거 이렇게 레이저로 쏘는 거. 그리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수술대에 들어가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귀가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귀가 안 들리는 종양도 있는데 저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종양이라 하면서 이 레이저로 쏘면은 귀가 안 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그냥 암이라 하니까 암 아닌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어서 이래 레이저로 쏴갖고 했거든요. 한 8, 9년 전에 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랬거든요. 하고 나서 지방에 어디 가서 이렇게 약을 먹고 그러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서울서 막 1년에 한 번씩 올라오지 이러시더니 이제 코로나 오면서 연락이 완전히 끊겨갖고 연락도 한 번도 안 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불편한 거는 한쪽 귀가 완전히 안 들리고 아프고 그런 건 많이 없는데 한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어디 가서 검사를 하기도 내가 귀 안 들리는 걸 보이기가 싫어서 일단 검사할 때도 그냥 뭐 이렇게 바로바로 눈치껏 하는데 지금 어디 가서 제가 또 검사를 해야 되는지 요거 그 뒤로는 무슨 후유증이 없는지 지금은 아프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귀만 안 들려서 그렇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쭈고 싶은 거는 어디 가서 계속 이거 연락도 안 오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예, 이제 그 치료 경과 과정을 들어보니까 청신경 초종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신 것 같고요. 이 청신경 초종은 이제 말 그대로 들을 청자 듣는 신경에서 생기는 종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듣는 신경 자체에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신경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경이 듣는 신경이기 때문에 듣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청신경 초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청력을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감마 나이프나 다른 방사선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청력이 돌아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이제 감마 나이프나 그런 치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 혹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숨골을 누르게 돼서 생명을 위독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을 억제시키는 목적으로 보통 그런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력이 돌아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방사선 치료가 100% 성장을 다 멈춰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이제 산정특례라고 해서 뇌종양 환자들을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5년 단위로 바뀌게 되거든요. 갱신하게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년, 10년 정도까지 추적 관찰을 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8, 9년 전까지 하셨다 그러면 10년 될 때까지는 좀 하셔서 변화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것 때문에 나머지 한쪽 귀는 뭐 지장 없는가요? 그것도 연결이 되는가요? 이제 대부분 이제 청신경 초종이 한쪽으로만 생기게 되는 경우에서는 방사선 치료만으로 충분히 나을 수 있고요. 양쪽으로 생기는 경우는 이제 신경섬유종이라고 하는 다른 병으로 분류가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측으로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생긴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의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사진을 꼭 찍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제가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해봐. 지금 한쪽 귀만 그런데 가서 검사해보긴 해봐야 되겠다, 그지? 자, 애청자님. 충분히 답변이 다 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병원의 어느 교수님인지 또 유튜브 엠박스를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많이 궁금하시고 또 만약에 증상이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병원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뭐 뇌종양 당연히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여러 가지 또 증상이 있는 분의 전화 통화였고요. 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뇌종양 그러면 진단 간단하게 병원 가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경학적인 검사죠. 환자가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이 증상이 얼만큼 되어졌는지 병력 청취를 하고 영상학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상학적 소견 없이 그 뇌종양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은 그 CT 가지고 뇌종양을 진단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뇌종양이 의심되면 반드시 MRI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MRI 기법이 워낙 또 많이 발전을 해서
특수 촬영들이 있거든요. 뇌종양을 보기 위한 특수 촬영들이 있는데 그런 검사를 하면 이 뇌종양이 1년에 몇 미리씩 커지는지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MRI 검사 기법도 있고, 그리고 뇌는 특별히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기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MRI 자체가 그 종양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내서 악성도까지 평가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MRI 기법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예, 찍어봐야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병원에 꼭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뇌종양 주제로 김영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쯤에서 MBC 건강클리닉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가지고요. 주식회사 넥스트본에서 세계 최초 나노탄소 기술력 가지고 있는 면상 발열 매트, 모든 날 모든 순간 행복한 청도 레일바이크에서 4인 탑승권, 도심 속 사격 체험을 할 수 있는 창원 국제 사격장 이용권, 가월 돈가스 식사권, 또 문자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소개해드린 선물도 드리는 기회,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기회, 슬기로운 건강 퀴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거는요, 뇌종양으로 뇌압이 상승하게 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장시간 누워있는 새벽 시간에 통증이 심하고요. 구역질, 손발 저림, 시야 흐림, 경련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연 어떤 증상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두통, 2번 치통, 3번 복통입니다. 샵 2244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보기 1번 두통, 2번 치통, 3번 복통인데요. 오늘 주제가 뇌종양입니다. 머리와 관련 있는 거 그냥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준 교수님과 함께 뇌종양 계속해서 파보기 위해서 저희는 3번째 키워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종양의 최신 수술과 치료 되겠습니다. 보통 드라마 보면 불치병에 걸렸다 하는 분들 단골 손님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뇌종양 그리고 뭐 췌장암 이런 거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무턱대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김영준 교수님께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뇌종양 치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종양인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양성 뇌종양들은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할 수 있고요. 예. 예, 악성 뇌종양인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제 워낙 그 맞춤 치료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항암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이 보통의 치료 수술 뇌종양 어떻게 접근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 네, 금방 이제 네. 우리 애청자분하고 전화 예. 통화하면서 레이저로 종양을 치료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예. 실제로 진료실에서 네. 레이저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대한 좀 안 아프고 싶다는 마음이 더 우선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 레이저로 치료하는 뇌종양은 없습니다. 아하, 없습니다. 예, 잘못된 의학 상식 중에 하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뇌종양 치료는 우리가 머리를 열어서 또 내막을 열어서 종양을 꺼내내는 이런 수술적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위에 종양이 암이 생기게 되면 위를 통째로 잘라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위 전절제술이라고 해서 위를 통째로 잘라내버리게 되면 재발도 하지 않고 수명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뇌에 종양이 생긴데 뇌를 통째로 잘라내버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뇌종양 치료 수술의 기본은 최대한 많이 잘라내지만 후유증을 남기면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저희 뇌종양 수술의 원칙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첨단 기법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로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저희가 자료 화면 보여드렸습니다만 누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갉아먹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뇌 조직이 최대한 손상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좀 섬세한 기법의 수술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최신 수술 어떤 게 있어요? 이제 뭐
좀 지금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보시잖아요. 네네. 내비게이션 원리는 인공위성이 또 있고 산 위에 기지국이 있고 움직이는 자동차가 이렇게 해서 삼각형 모양의 구조를 이루면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찾아주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수술실 안에 인공위성을 띄우고 기지국을 두고 그리고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으면 똑같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수술 전에 MRI 사진을 찍어서 수술실 안에 저런 내비게이션이라는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예. 수술 중에 우리가 수술 종양을 제거하면서 어느 만큼 제거가 됐는지 지금 우리가 어느 부분에 와서 수술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머리를 열지 않고 코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각성 수술이라고 해서 각성 수술 깨 있는 상태에서 뇌를 수술하는 거 가능한 거예요? 예,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입니다. 예, 그런 수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술 중에 어떤 특정 부분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심각적 장애를 남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깨워놓고 수술하면서 팔을 움직여 보세요, 다리를 들어 보세요, 말씀을 해보세요라고 하면서 그 뇌의 부분을 건드렸을 때 갑자기 팔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말을 못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을 자르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각성 수술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은 수술 중 감시 장치라고 해서 전기 신호를 뇌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내가 절제하고자 하는 부분이 안전한 부분인지를 확인해서 실제로 그게 운동 중추랑 관계된다든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는 그 기계가 알람을 울려주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은 절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수술하면서 우리가 수술 전에 어떤 특정 약을 먹고 수술실에 들어가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수술 범위를 보면서 남아있는 세포들이 핑크색으로 보이도록 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광 현미경을 이용하게 되면 남아있는 세포들까지 같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기법의 수술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뇌종양 진단 받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건 하나 여쭙고 싶네요. 그 중에서 가장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내비게이션 수술은 거의 일상화되었다고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종양 수술을 하는 병원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병원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술 중 감시 장치도 뇌종양 수술을 하는 병원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다 갖춰 있고 그리고 이제 각성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몇 개의 아주 고난이도의 기법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병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방사선 이제 항암 치료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추가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양성 종양이 아니라 악성 종양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성 종양은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악성 종양은 우리가 앞에 사진 보셨듯이 갉아먹는 종양들은 다 제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의 깊숙한 부분에 있는 종양들은 우리가 수술로 다 제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직 검사만 하고 방사선 항암 치료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사선 치료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제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 이제 악성 뇌종양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우리 뇌에 생기는 악성 뇌종양이 전이성 뇌종양이거든요. 전이성. 전이성 뇌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생긴 암종이 뭐 폐암이나 간암이나 위암 같은 것들이 피를 타고 혈류를 타고 뇌에 전이가 되어지는 옮겨가는 거군요. 그래서 뇌에 전이돼서 생겨지는 경우가 되는데 보통은 이제 10번 방사선 치료를 맞게 되고 한 번에 2그레이라고 하는 방사선 용량 단위를 해서 방사선을 그래서 2주간 보통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흔히 방사선 치료하는 병이 악성 신경 교종이라고 하는 병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우리 그림에 보여드렸던 충내성 뇌종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성 뇌종양이 이제 신경 교종이 되는데 이런 신경 교종 악성 신경 교종 같은 경우는 6주 동안 30회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방사선 치료.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막 항암 치료 받으면 구토도 많이 하고 머리 막 빠지고 막 머리카락 다
미는 겁니까? 빠지는 겁니까? 빠지게 되는 빠지는 거. 이제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전적인 항암 치료의 약제의 원리입니다. 암세포에 독성을 줘서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생기는 암을 신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신생물과 그러니까 암과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생기는 세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다음 위점막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세포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피도 계속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세포들에 대해서도 이 항암 치료가 세포독성 항암제가 공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과거에는 일단 우리가 교무세포증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악성 뇌종양 환자가 있는데 100명의 교무세포증 환자가 있다면 100명이 똑같은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누구는 3개월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나 하면 누구는 5년 이상 생존하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병에 대해서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왜 결과가 다르냐? 그건 각각 개인마다 그 병이 생기게 되는 유전학적인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요즘은 그런 종양 환자 개개인별로 그 병이 생기게 됐던 유전학적인 변화를 다 캐치를 해서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영주 교수님과 뇌종양 치료까지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치료 방법이 계속해서 최신 기술로 좋은 기법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뇌종양 처음 들었을 때 분명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만 불치병으로까지는 오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꼭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알쏭달쏭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서 퀴즈로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그 부분인데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수술을 위해서 머리카락 다 밀어야 한다. 뇌종양 아마 항암 치료 때일 것 같은데요. O, X? X입니다. X, 안 밀어도 된다. 물론 이제 수술을 집도하는 그 집도에 따라서 개인적 경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양성 뇌종양처럼 수술만으로 치료가 완치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머리를 다 자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악성 뇌종양 같은 경우는 이후에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항암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뇌종양 앞서 저희가 또 슬기로운 건강 퀴즈도 내드렸었는데 정답이 바로 두통이었습니다. 뇌종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아주셨고 특히나 차원이 다른 통증, 두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고요. 이제 방송 1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선생님께, 김영주 교수님께 듣는 신의 한수만이 남아있습니다. 선생님 공개해 주시죠.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뇌종양을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개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적 증상이 생겼을 때는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게 되면은 생명에도 지장이 없고 그리고 삶의 질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 꼭 방문해 보시고 증상이 있다면 방문하셔야 되고 또 조기에 검진받기 위해서 건강검진도 철저히 여러분 해주셔야겠습니다. 앞서 실시간 채팅에 교수님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역 최고의 뇌생남과 함께했습니다. 신경외과 김영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뇌종양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어렵다 또 한 번 듣고 싶다는 분들은 유튜브 엠박스 검색하시면 다시 보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종양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극복할 수 있다. 자신감 가져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MBC 건강클리닉 마치겠고요. 내일 같은 시각 6시 1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